안녕하세요. 저는 그린섬 미술학원 이보라 선생님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투시와 시점 그리고 빛과 그림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시점과 투시는 이 두 가지는 2차원적 평면의 3차원적인 공간을 나타내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데 이 시점으로 투시를 결정하고 투시는 곧 입체감 있는 공간감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시점은 어떤 대상을 바라보는 눈높이를 얘기를 하고 이 눈높이에 따라서 우리가 대상의 모양이 바뀌게 되는 것을 말하곤 합니다.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일단 가장 기본 도형인 육면체 박스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여기다가 노란머리 보라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보라를 이용을 해서 시점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 보라의 눈높이 시점과 같을 때, 그리고 시점을 위에서 볼 때, 그리고 아래서 볼 때 각도에 따라 모양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투시는 기본적으로 거리에 대한 깊이를 주고 입체적인 공간감을 나타내기 때문에 거리에 따라 크기가 변하는데요. 여기 보라처럼 우리 눈에 가까워지면 크게 보이고 멀어지면 점점 작아 보이는 현상이죠. 보라 남자친구가 저 멀리 가다 보면 어느 한 점을 거쳐서 사라지게 될 거예요. 이렇게 육면체 하나에서도 투시가 적용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가까운 건 크고 멀어지면 결국 한 점이 돼서 사라지게 되는데 우리는 이 사라지는 지점을 소실점이라고 부를 겁니다. 소실점이 1개일 때, 2개일 때, 3개일 때 각각 어떻게 보이는지 지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소실점이 하나인 1.2시는 대상을 정면에서 바라볼 때 생기고 하나의 점으로 집중되기 때문에 깊이감과 공간감을 나타내는 투시입니다. 모든 기울기가 한 점을 향해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흔히 기찻길이라든지 가로수길이라든지 고층 빌딩을 내가 아래서 위를 볼 때라든지 이럴 때 사용되는 투시법이죠. 소실점이 2개인 2.2시는 대상을 한 모서리 기준으로 바라볼 때 생기고 소실점이 대상의 좌우에 자리 잡힙니다. 대상의 높이변은 서로 평행하고 수직인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투시에 맞춰서 보라의 눈, 코, 입을 그려서 완성해 볼게요. 삼점 투시는 효과적인 입체감을 주는 투시법이어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데 세면을 다 볼 수 있고 모서리의 귀퉁이가 가장 튀어나와 있는 투시법이고 위에서 내려다보거나 아래에서 올려다볼 때 생겨요. 좌우 높이 손상의 선들이 모두 소실점을 향해 기울기를 갖는 것이 특징입니다. 만약에 이 기울기들이 벌어진다면 흔히 말해서 형태가 틀렸다고 하죠. 사각형이랑 타원이 하나 있어요. 이 중간 지점을 눈높이 선상이라고 하고 시점에 따라서 위를 볼 때, 아래를 볼 때 각도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눈높이 선상에서는 평면적인 도형의 형태로 보이는데 눈높이를 조금 높이거나 낮추면 입체 도형으로 보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 한 변으로 바라보는 시점을 하나 그려주면 평면적 도형 직사각형이 하나 그려질 거고 이런 시점으로 다양한 모양이 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빛이 있을 때 어떤 대상의 질감이 공간에 영향을 받거나 혹은 그림자의 성질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먼저 이 질감들이 빛을 만나면 생기는 현상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확산체는 표면에 닿는 빛이 균일하게 확산되는 상태의 재질이고 미술학원에 오면 가장 먼저 그리는 기하 도형의 명암이 이 확산체인데요. 가장 기본적인 명암 표현이 적용이 되고 우리 실생활에서는 나무, 돌, 천, 가죽종이 등등등 재질인 사물들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반사체는 표면에 닿는 빛이 그대로 반사돼서 주변 환경을 드러내는 재질이에요. 예시로는 거울이라든지 스테인리스, 어떤 광택이 있는 금속, 그리고 액세서리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투명체는 물체에 닿는 빛이 그대로 투과돼서 그 투과된 빛이 그림자에 적용이 되는 그런 상태의 질감을 말하는데요. 유리, 플라스틱, 비닐, 물 등의 재질이 여기 포함됩니다. 그럼 각 질감들의 그림자는 어떨까요? 확산체와 반사체는 빛을 투과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물체 색이랑 상관없이 어두운 그림자가 생기고 그림자가 멀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투명체는 빛이 대상을 그대로 통과해서 그림자 중심쯤에 빛이 투과되어 나타 보이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만약에 투명체에 색이 있다면 그 그림자는 물체 색의 영향을 받아서 색상을 반영하게 됩니다. 빛이 있는 곳에 그림자가 생기고 그림자는 공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림자와 빛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예요. 공간이랑 높낮이에 따라서 그림자 거리를 가늠하게 하고 그리고 공간감을 또 만들어내요. 그래서 더 사실감 있고 리얼하게 보이는 역할을 그림자가 하는 거죠. 자, 실험을 하나 해볼 거예요.
빛이 들어오지 않은 공간에다가 후레쉬를 하나 켜고 그 성질에 따라서 그림자가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가 한번 지켜봅시다. 확산체, 반사체, 투명체 질감인 3개의 구가 있는데요. 빛 방향에 따라서 다르게 지는 그림자를 볼 수 있습니다. 빛의 세기는 그림자의 길이에 영향을 줍니다. 빛이 가까우면, 즉 빛의 세기가 세면 그림자의 길이는 짧아지고, 빛이 멀고 세기가 약해지면 그림자는 길어집니다. 빛의 개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그림자의 개수도 늘어나는데요. 각 3개의 빛 방향에 따라 지는 그림자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각 구들이 공중에 있을 때, 그리고 어떤 단차가 질 때 공간에 따라서 그림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빛색에 따른 공간은 어떻게 보여질까요?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셀로판지를 이용해서 빛을 비춰볼게요. 확산체인 스티로폼 공이 복수일 때랑 스펀지를 함께 공간에 두었을 때 만들어지는 그림자를 한번 볼게요. 스트라이프 패턴지에 금속구를 올려놔 봤습니다. 반사체 특징처럼 주변 환경을 그대로 반사해서 스트라이프 무늬가 왜곡되는 현상, 그리고 그 구에 비춰지는 현상을 볼 수 있고, 스트라이프 무늬와 그림자의 관계 또한 관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유리구는 광택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반사 재질이 있어요. 그래서 스트라이프 무늬가 비치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이제 더 재밌는 거는 스트라이프 무늬의 상이 왜곡돼서 알사탕 같은 상황을 만들었고, 그림자 또한 스트라이프 위에 빛이 투과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금속 포크가 한 공간에서 세기와 방향에 따라 지는 그림자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포크와 둥근 구가 만나면 포크의 가느다란 선들이 빛에 의해 늘어져서 그 구 위로 지는 그림자 형태를 볼 수 있어요. 스티로폼 3개를 이어 붙이니까 뿔 달린 미키마우스 같기도 하고 재밌네요. 여러 개의 살을 모아 만든 거품기를 둥근 구 위에 올려놓으니까 그 거품기의 살들이 구를 따라서 여러 라인을 만들고, 그리고 또한 재밌는 그림자 형상을 또 볼 수 있을 거예요. 원형자와 안경, 스펀지를 한 공간에 배치하고 빛을 비춰봤는데요. 원형자는 노랗고 투명한데 빛을 비추니까 또 다른 재밌는 현상들이 만들어지더라고요. 투명체인 안경이랑 원형자는 빛과 색을 투과시켜서 흰색 바닥이랑 확산체인 스펀지 위에 드리워지는 현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2019년 국민대학교 정시 기출문제랑 유사한 소재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투명 캡슐 크레올라 반사 종이를 이용해서 다양한 물성 변화 그리고 그림자 연출 상황을 지켜볼게요. 확산체인 크레올라는 반사 종이 왜곡돼서 비춰지고 투명 캡슐은 주변 물체를 투명하게 보여주면서 그림자에 빛이 투과된 것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다양한 모양의 그림자와 공간을 경험하셨나요? 물체로 볼 수 있는 건 빛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요. 그림자는 공간에 영향을 받지만 빛과 그 성질에 따라서 그림자가 생기고 그림자가 다양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봤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풀이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안녕!